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소액대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액대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진짜로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4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뒤에 원리금이 7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불법 채권 추심, 그 관련된 신고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검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른바 강실장 조직이라는 네. 이 불법 사금융업체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관련 기사 제목이 일단 이렇습니다. 25만 원 3개월 만에 1억 5천.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 일당들 2021년도부터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등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주로 피해자들은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린 소액 대출자들이었습니다. 무려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챙겼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각가지 방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내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 직장 동료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제 이용했던 건데요. 대다수 경제 취약계층이었고요. 무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들통이 날까봐 가명을 사용했고요.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일당을 잡고 봤더니 130명이 잡혔고요. 이 중에서 10명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하는 건데 너무나 이 일사불란하게 이 지시 감독 관계를 내부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른바 범단이라고 해서 이 범죄 단체 조직으로 의율하기로 했고, 당연히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라 강도죠. 거의 그렇죠. 날강도. 강도도 이렇게 악질인 강도가 없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뭐 몇십만 원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연락처 정도를 요구한 것 자체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 이후에 행적이 더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대단히 과도해요. 한 15만 원 빌린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지나니까 그게 막 50, 100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막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연락처를 왜 확보했느냐. 당신 돈 갚지 않지? 내가 당신 지인들 연락처 갖고 있다.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를 하겠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일당이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 형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일당들이요. 대부업자들. 자기네가 마치 누구를 공개 수배하듯이 수배 전단 형식으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럴 때 본인만 피해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인의 연락처, 직장 동료 연락처를 주면 이 연락처를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래요? 네. 그래서 단순히 불법 추심의 협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로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강도 중에 이런 강도도 없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 시중 금융기관 혹은 이제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고, 제대로 된 대부업체에서도 연 20% 금리로도 돈을 못 빌리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걸 텐데 어떤 걸 좀 그 전에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20%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 일당이 받은 5,000%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법정 최고이율 20%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원로 하면은 한 1.6% 정도인데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예, 그 이상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건너가면 이것은 다시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법적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복리 약정을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서 그게 또 원금 형식으로 돼서 거기에 이자가 붙고 그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법정 최고이율 연 20%. 그래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출 약정을 하지 않았다. 20%가 넘는 이자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요구를 한 대부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또 처해질 수가 있는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실 거는요. 등록 대부업체들 당연하지만 정부에 먼저 이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주고받은 연락처가 이 사이트에 등록된 연락처와 동일한지 한번 맞춰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허점은 한번 내놓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의 등록만 해놓고 한 10개가 넘는 등록업체를 막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름이 상이하다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고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데요. 그런 연락을 원한다 상대가.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상대방이 누군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등으로 대출을 상담하거나 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연 이자율 20% 이내가 그렇습니다. 맞는지 그 앞에 연이라고 쓰여 있는지 월이라고 쓰여 있는지 일이라고 쓰여 있는지도 또 꼼수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이런 사채 같은 경우에 SNS 통해서도 청소년 너희들도 돈 빌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광고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 학생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불법 대출의 이 심각성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게임 아이템 내가 이거 바로 지금 필요한데 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현혹이 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을 그러면 우리가 대신 돈 내주고 사줄게. 그러면 이게 티켓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티켓값 플러스 수고비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금리 불법 사채로 전환되는 방식의 범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출금의 20%에서 50% 정도를 수고비로 요구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수고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다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오전에 10만 원이었던 게 오후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30만 원으로 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은 당연히 범죄고 법이 허용하지 않지만 청소년 입장에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빌미로 아이들의 휴대폰, 아이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이걸 또 다른 또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진짜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반나절 만에 뭐 10여만 원이 30여만 원이 되고. 근데 앞에서도 법정 이자율을 넘어선 거는 갚지 않아도 된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이제 민사로 내가 돈이 너무 많이 건너갔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건너갔다라고 하면요. 일단 초과하는 이자만큼은 원금에서 제해지는 게 맞고요. 네. 원금을 제하고도 더 많은 돈이 가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이 말인즉슨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취득한 돈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이 명칭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 해서 이 상대방에게 이 금원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로 먼저 해보시고. 지급명령 신청이요? 예.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 SNS로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없어가지고 이런 불법 사금융 쓰신 분들한테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어렵죠.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이 된다라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법 추심업체로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연락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부분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게 돼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짚어주신 대로 아니 내가 지금 15만 원에서 불어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겠느냐. 국가에서 해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네네네. 경제적 부담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2020년도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 지원해주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금감원 홈페이지 아니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금융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이 제도에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13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번, 맞습니다. 132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하고 같이 좀 뭉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네. 내가 돈을 누군가에 빌려줬을 수도 있고 합법적인 이자율로 뭐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돈을 떼이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죠. 예. 이럴 때는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느 시점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공정증서를 네. 공증사무실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간이하기는 해요. 왜 네.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약정까지 했는데 돈을 전혀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부터 해야 됩니다. 네.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요. 민사소송에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만 상대방 재산에 추심할 수 있어서 그래요. 네네.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 아예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때까지 갚지 않으면 이 전혀 다투지 않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집행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어떤 공정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상대방이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긴 한데요. 이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나 못 믿어. 까지 그쵸, 해라고 그쵸. 하면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소송에 인지송달료 10분의 1 정도만 내고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송달 받은 뒤로부터 이의하잖아요. 나 이거 다퉈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식 소송을 먼저 제기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맹점이 있긴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걸 한번 확보해 보시고 그 이후에 소송하신 다음에 승소 판결문 받으시면요. 이걸 권한으로 해서 집행의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뭐 예금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껄끄럽더라도 이왕 돈을 빌려줄 거면 그 전에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진짜 이렇게 돈 급한 사람은 미리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급할수록 내 삶을 좀 안전장치를 해놓고 지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